아니 카타르 니네 씨 월드컵까지 해놓고 중계 왜 이렇게 개판이냐?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왜 그렇게 벤치를 많이 잡아요? 심지어 우리 선수가 슈팅을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아랍에미리트 벤치 감독을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황선홍 감독 누군지도 모르나 봐요. 계속 우리 벤치 잡을 때는 황선홍 감독 잡았다가 명중 수석 코치 잡았다가 코칭 스태프 잡았다가 뭔가 보통 감독 리액션 샷을 잡는 타이밍에 뜬금없이 상관없는 사람을 잡으니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중계였습니다. 중계 각도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로 참 답답했는데 경기 내용도 그랬죠. 특히 골 취소가 좀 아쉽게도 너무도 아쉽게도 두 번이나 골 취소가 되면서 추가 시간까지 돌입을 했는데 추가 시간 4분 그러니까 94분에 이영준 선수의 정말 호쾌한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승리. 이거 만약에 우리가 비겼다면 정말 올림픽 본선으로 가는 길이 너무도 힘들 수 있었는데 물론 여전히 확정 안 됐지만 정말 다행스러웠던 마무리였습니다. 네, 전반전 45분 우리 대표팀이 뭐 시종일관 밀어붙였지만 득점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실 전반 19분에 골이 있었죠. 네, 전반 19분에 첫 골을 우리가 넣습니다. 여기에서 황재훈 선수가 때린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이 강상윤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강상윤 선수가 요거를 크로스를 해서 안재준 선수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골을 넣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황재원 선수가 슈팅을 때리던 요 순간에 강상윤 선수의 위치가 옵사이드였고 황재원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온 게 이 위치에 그 당시에 있던 황재원 선수가 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강상윤이 올려준 패스를 안재준이 정말 기가 막힌 힐킥으로 넣었던 그 득점이 취소가 됐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뭐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했던 곳이죠. 네, VR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이걸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경기를 많이 압도를 했습니다. 전반전 69대 31로 점유율도 앞섰고 슈팅 숫자 5대 1, 유효 슈팅도 2개, 상대는 하나도 없었고 완전히 앞서는 기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반 이후부터는 좀 오히려 우리가 상대 역습 전략에 많이 좀 위기 상황을 맞기도 했었고요. 뭐 결정적인 위기 아니었습니다만 특히 변준수 선수가 우리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대 내려가 있고 상대가 걷어낸 볼을 처리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뚫렸는데 이거를 잡아채는 바람에 옐로 카드를 받기도 했는데 아무튼 아랍에미리트는 네, 정책이 명확합니다. 전략이 전반전에 실점을 하지 않겠다는 전략이 명확했고 그대로 경기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45분 만들었고요. 확실히 그 우루과이 출신의 요 마르셀로 브롤리 감독 요 분이 좀 네, 확실히 경험이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오기 전에 우루과이 20세 대표팀 감독을 맡아가지고 우승을 했었고 20세 월드컵을 그리고 우루과이 성인 대표팀 감독 대행을 맡아서 한국에 와서 승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자신감들이 선수들에게 잘 배양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꼭 이겨야 되거든요. 황선홍 감독이 전반에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왼쪽에서는 조현택, 엄지성 라인으로 우리가 공격을 많이 주도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최전방에 안재준 선수가 결국 1대1 상황을 그러니까 1대1 수비에 좀 막히면서 득점을 넣을 수 있는 슈팅 기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확실히 후반전에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고요. 공격 쪽에서의 변화가 절실한 무조건 골을 넣어야 되는 우리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경기였습니다. 후반전에 조금 나아질 거란 기대가 있었던 것은 그래도 0대 0으로 가면 아랍에미리트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절대 그러지 않았고요. 심지어 얘들 그 추가 시간에 우리한테 실점을 하고 나서도 저는 침대 축구 접을 줄 알았거든요. 침대 축구를 접는 줄 알았더니 그냥 소파를 편 수준으로 네, 약간 올라오는 것 같더니 힘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 실점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맹맹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대 0, 좀 아쉬운 스코어일 수 있지만 경기를 본 제 소감은 네, 너무 다행스럽고요. 사실 첫 경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0대 0으로 끝나게 된다면 남은 두 경기에 대한 부담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는데 첫 경기를 뭐 어떻게든 악전고투 끝에 잡았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후반전 요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요게 왜 그 취소인지 86분에 후반 41분에 우리 골이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강상윤 선수가 볼을 받아서 전진을 한 이후에 이제 골라인 넘기 직전에 크로스 한 것이 이제 강성진 선수 골이 됐는데
요게 제가 이제 요 정지화면을 그 꼴찌했던 정지화면 이 영상을 다시 보니까 강상윤 선수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의 위치가 옵사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위치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중계상으로 이걸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카타르 애들이 이 중계 커팅을 이상하게 해요. 카타르 이 중계진이. 그래 좀 답답했었는데 어쨌든 두 번이나 골 취소가 되는 굉장히 맥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추가 시간까지도 포기를 하지 않았고 추가 시간을 애초에 12분을 줬습니다. 뭐 침대 축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추가 시간 4분의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추가 시간에도 약간 좀 지연된 상황들이 있어서인지 무려 추가 시간을 3분을 더 줘가지고 후반전을 60분을 했습니다. 추가 시간이 15분 돼가지고 그래서 전반전에 추가 시간 5분이었기 때문에 전후반 합쳐서 추가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선수들이 몇 분 뛴 거야? 120분 뛴 거죠? 네, 진짜 엄청난 대단한 그런 경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경기가 늘 부담이 되는 건 뭐 사실인데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저렇게 잠글 걸 예상을 당연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기 좀 어려웠었고 일단 우리 포맷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4-2-3-1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포백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입중계할 때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상대가 사실상 두 줄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진영으로 거의 안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포백을 서고 있지만 양쪽 측면에 있는 이 풀백들의 위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물론 황재원 선수는 전반전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중앙의 숫자를 늘려준 역할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식화된 움직임을 많이 했었고 특히 상대의 그 어떤 그 밀집 수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상대가 유도되게끔 하기보다는 앞쪽으로 패스를 길게 찔러준다거나 단번에 아니면 이렇게 혼전 양상에 있는 전반전에 안지준, 후반전에 이영준 이 두 선수가 있는 쪽으로 뒤에서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보다는 크로스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연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가 굉장히 일관된 우리의 공격 패턴에 대해서 별 수고 없이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일본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국전 혹은 8강에 만나는 상대들 우리를 상대로 이런 식의 두 줄 수비를 어느 일정 시간 정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원에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볼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좀 위치도 스위칭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스위칭도 많지 않았단 말이죠. 자신들의 어떤 기존의 위치를 고수를 하면서 킥에 의존하는 어떤 그 빌드업 그리고 앞쪽에 있는 스트라이크를 노리는 연결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는 확실히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일단 첫 경기이기도 했고 그 소집된 유럽파 선수들이 뒤늦게 그 합류가 불발이 되면서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 그리고 그 미국에서 뛰고 있던 정상빈 선수는 또 엊그제 왔고요. 이런 것들이 좀 얽혀 있는 과정에서 결국 K리그에서 좀 그래도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해내지 않았나. 무엇보다 김천 상무에 소속된 우리 군인 아저씨들 김정은 골키퍼 그리고 이영준 선수 그리고 수비 쪽에 조현택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에너제틱한 모습 보이면서 경기를 좀 끌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세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밀집 상대들을 뚫어낼 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상대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까 뭐 제가 상대를 공략하는 패턴을 바꾸고 다변화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아시안컵 때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세피스에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조현택 선수 대신에 투입이 된 이태석 선수가 왼발로 굉장히 잘 올려줬고요. 이거를 이영준 선수 20세 월드컵 대표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던 이영준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돌려놓으면서 94분에 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승을 가져가게 됐고 쉽지 않은 조입니다. 지금 앞서서 하루 전에 경기를 했었던 일본이 그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초반에 골이 나왔고 그 뒤에 잘 지켜내면서 승리를 했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죠. 중국이 만약에 우리하고 비기거나 우리하고 져버리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좀 장군 축구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1위하고 2위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8강전을 치르고 우리가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 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차전 승리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진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장 1, 2위가 유력한 한국과 일본이 어쨌든 최종전에서 만나니까
일본 우리가 만약에 앞선 두 경기에서 2승을 못 한다면 일본이 2승을 하고 왔을 때 우리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골은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뭐 수비적인 부분 미드필드에서의 어떤 상대에 대한 견제 또 공격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상대가 맘먹고 잠그는데 솔직히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기록을 봐도 점유율 면에서도 우리가 73대 27로 압도를 했고 전반전보다 후반전의 점유율이 훨씬 높아졌고요. 그리고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도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보시면서 답답했을 수는 있지만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첫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황선홍호 2년 전 대회에서 일본에게 8강 3대0 대패하면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아쉬움이 없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중국전 입중계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